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최고로 손꼽히는 데이터 시각화, 그 역사적인 산출물 말고 최근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훨씬 더 응용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셀카 트렌드 맵입니다. 즉, 사람들은 어떻게 셀카를 찍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쓱 보시죠. 아니 이건 도대체 왜 한 거야? 이거 뭐 콜레라도 아니고 뭐 사회적 문제도 아니고 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건너뛰실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특정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셀카를 찍은 그 모든 내용을 하나의 초국가적인 현상의 컨텍스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셀카를 찍는지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12만 장의 셀카 사진을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보시면 시티 선택하면 어떤 사진들인지, 이 사람 연령대 분포는 어떠한지, 그리고 포즈는 어떤 포즈인지, 정면을 보는지 옆으로 트는지 기울이는지 숙이는지, 그죠? 눈은 어떠한지,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입은 감고 있는지 여는지 많은 것들이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어떠한 걸 많이 표현하는지,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각 국가마다 여러분들이 필터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셀카는 이렇게 찍어야지 여러분들의 직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얼마나 글로벌하게 포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셀카의 각 측면을 분석하는지 확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어떤 도시는 머리를 몇 도로 기울이는지, 어떤 포즈가 연령별로 유행하는지, 다양한 특성을 그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로,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셀카를 찍는 게 대체로 젊은 사람들일 거라는 건 뭐 당연하죠. 그쵸? 그렇긴 한데 그렇게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국가가 많이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상파울러 같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머리를 많이 기울인다. 아니면 방콕에서는 모두 웃으며 찍는 게 특성인 것 같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 세계의 셀카 특징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앞에 있던 뭐 역사상 최고로 손꼽히는 그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다. 그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욕시에 보이지 않는 심장 박동 맵이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이거는 맨하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동되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별로, 날짜별로, 요일별로 어떻게 인구가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통계를 계산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각 시간별, 날짜별, 요일별 인구 밀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중 유입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튼에 이민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축소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한 주에 걸친 시간적 표현에 능합니다. 링크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지도입니다. 네. 인구가 자, 제 필터링을 옮겨 볼게요. 먼데이
밤 12시입니다. 움직여 볼까요? 오후 1시. 회사가 몰려 있나 봅니다. 퇴근하나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주말에 볼까요? 일요일. 일요일 새벽 시작됐습니다. 오. 특별히 인구의 유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죠? 금요일에 볼까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뭐 말이 필요 없죠. 바로 그냥 보여줍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 날 믿어라. 맨하튼은 어디에 가게를 차려야 돼. 날 믿어.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엄청난 근거죠. 네. 이 시각화뿐만 아니라 통계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통계량. 이 지역을 클릭하면 확대되고 분포도 확인할 수 있고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통계량. 시간에 따른 변화량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이거를 시간 변화, 색상, 농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근거를 한눈에 표현하고 있고 특정한 말 한마디 없지만 어떤 지역의 입지에서 센트럴파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몰리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공휴일에 감사한 맵이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있는 공휴일을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의 공휴일을 모두 분석하고 연결하여 국가마다 분명히 공휴일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필터링을 해서 각각 다 이어서 길게 연결하여 확인해 봤더니 바로 표시한 거예요. 즉, 각 나라별 공휴일의 개수, 그리고 언제 공휴일인지 그 표현하였고, 이 막대는 나라별로 중복되는 날이 있으면 그거를 히스토그램처럼 누적하여 표현한 겁니다. 즉,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었다. 근데 이 공휴일이 우리나라만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모두인지 이런 걸 한눈에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국가만의 축제인지 글로벌 축제인지 간접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 한국 노스코리아 말고 사우스코리아 눌러보면 이렇게 공휴일이 나옵니다. 이 날짜. 그렇죠? 2017년 10월 31일, 뭐 10월 9일, 9월 22일 이렇게 나오죠. 8월 15일, 그렇죠? 광복절. 이 8월 15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63개의 컨트리에서 모두 동일하게 공휴일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63개. 뭐 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한지, 러시아는 어떠한지, 차이나는 어떠한지 이걸 한눈에 비교하여서 선택하면 되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포가 되는구나. 한마디로 전 세계 국가들의 공휴일 누적 분포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예제는 미국의 전력원 맵입니다.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떤 양이 얼마큼 생산되는지 한 번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색상,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의 종류에 따른 색상, 그 수치에 대해서 농도로서 한눈에 표현한 겁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특정 지역에 에너지 수급은 어떤 종류가 되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는 아마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보안 문제 때문에 아마 열리실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전력에 대한 얘기, 에너지가 뭐 부족하고 늘고 어떤 지역은 어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저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표현해 줍니다. 특별히 어떤 패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필요 없고 그냥 우리의 현실을 아무 말 없이 한눈에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시각화하는데 그걸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트래킹해서 모두 체크함으로써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또는 시급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 표현해 놓고 2002년부터 17년까지 그 흐름을 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업자의 비율 혹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줄어드는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아니면 늘어나는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하나의 주 위에 마우스를 포인팅하면 그 비율이 얼마인지 통계량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연도별, 주별 비율이 상향되는지 줄어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율이 0.3부터 9.6까지. 즉,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실제로 2008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2009, 2010, 2011 빨간색의 비율이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좀 괜찮아졌다가 2014년, 15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를 통해서 텍사스는 9.5였다가 2017년도에 텍사스는 3.1로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주 아니면 미국 전반적인 실업률, 최저임금 비율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졌는지 어떤지 특정 주는 어떤지 주별 비교도 가능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가하였고 감소하였고 어떤 트레가 있고 추세가 있고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눈에 여러분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데이터 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네. 저는 뭐 스포츠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피파 월드컵 팀의 선수 정보 맵입니다. 즉, 우리 팀의 가치, 각 포지션별 그 선수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등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월드컵 토너먼트 팀, 그 선수의 혼합 정보를 사용해서 선수의 순위, 그리고 팀, 이런 것들을 결합하여 한눈에 표현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절대 심플하지 않을 거고, 이 결합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실제 사람들이,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원할 건지 한눈에 비교 보여줄 수 있도록 한눈에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튀니지네요. 튀니지아에서 각 포지션이 있죠. ST, ST캡.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이 포지션별로 현재 이 전체 피파 월드컵 참가자 토너먼트 팀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름이 뭐고, 지역이 뭐고, 스코어가 몇 등인지. 이거는 나오죠. 골키퍼. 스코어가 몇 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좀 바꿔볼까요? 포지션도 있네요. 포지션별로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뭐 잉글랜드 볼까요?
오, 갑자기 빨간색이 확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포지션별로 이 위치가 많이 올라갔네요. ST 누굴까요? 케인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플레이어 레이팅과 실제 가치, 연봉과 이 등수 있죠? 등수와의 관계도 보여준 겁니다. 즉 실제로 거의 뭐 50점 이상 이렇게 필터링 했죠? 그리고 연봉 확인한 겁니다. 쭉 올라가서 볼 수 있을 건데 뭐 여기 끝에 있는 건 누굴까요? 메시가 나오네요. 그쵸? 아르헨티나 메시. 오버all 93점. 밸류 105 밀리언 달러. 그쵸? 밀리언 유로네요. 네. 이 위치에 있는 건 클릭했더니 바뀌었죠? 메시를 클릭했더니 다시 한번 어레인지가 되면서 이 위치도 같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포지션을 뭘 쓰는지, 각 포지션별로 전체 토너먼트 팀 중에 등수는 어떻게 되는지, 연봉 어떻게 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비선형적인 곡선 관계,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국가 간 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원은 인구 순유입 양수로 표현한 거고 붉은색 원은 유출입니다. 즉 파란색은 증가한 거, 빨간색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경우엔 다소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글로벌 지도가 음영으로 약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국가별로 어떻게 인구가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2010년부터 15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증가되고 증가되는 속도는 어떠하며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것들을 한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몰리죠?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네요. 여기는 어디로 몰릴까요? 미국이네요. 미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네요. 이 빨간색 큰 원은 어디일까요? 시리아네요. 두 번째 큰 원 인디아네요. 이런 데서는 유출이 많이 심각하게 크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뭐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특정 지역 대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아는 주변으로 많이 퍼지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아, 클릭이 되나? 되는군요. 네. 시리아는 어떠한지. 우리나라 볼까요? 사우스 코리아.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오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어딜까요? 러시아네요. 러시아, 동남아, 일본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대부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쪽으로 일부 퍼져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는 거의 수많은 나라에서 유입되고 있네요. 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내용 전부 다 각 국가별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유나이티드 킹덤 어떻게 유입되는지,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어떻게 유입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스크린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별 지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내용인데 이 링크 눌러보시면 이러한 지도가 펼쳐집니다. 근데 데이터 로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즘 공기도 안 좋고 실제로 별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즉, 약 6만 개 이상의 별을 보여줍니다. 밤 하늘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경도 위도 상에서 어떤 하늘 별자리가 보이는지 다 보여주고 그리고 슬로우 모션 이걸 통해서 움직임,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별에 대한 설명 다 나옵니다.
별자리, 별의 밝기, 은하순의 위치, 과학적 의미 다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로딩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링크는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맨날 너무 땅만 보고 사는데 하늘을 볼 시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별을 보지 않더라도 별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가 은하계 내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광활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특정한 설명이 없더라도 내가 어떤 별자리가 좀 이쁘게 보이는지 감상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그런 시간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히 데이터 분석이라는 시각화 내용은 특정 비즈니스와 금융, 경제 문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젠 자기 PR 시대죠. 내가 만든 작품, 그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지리적 위치와 특징 표현해낸 맵입니다. 그래서 특정 도시에는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만들어진 스토리, 그리고 작품의 견본 사진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가보지 않더라도 실제 전 세계에 있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지만 실제 작가들, 예술가들 입장에서도 나의 작품을 홍보하고 PR하고 좀 더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기본 맵과 맵 사이, 그리고 데이터 간의 사용자 레이블 이런 것들의 색상, 조화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좀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각 지역에 뭐가 있는지 나오죠? 뉴욕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뉴욕에는 어떤 위치에 어떤 그림이 있구나. 그죠? 87번. 이런 그림이라네요. 설명 나옵니다. 클릭해 볼까요?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작품, 설명. 그리고 필터를 좀 높여서 두 번째 런던 볼까요? 런던. 좀 더 많네요. 근데 다양한 작품들이 보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여러 작품을 볼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이쁘네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내가 고객들에게 여행을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우리 지역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행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드린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코로나 정리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 PR도 코로나처럼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넣어놨는데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일부러 제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이 코로나의 전파에 관련해서 너무 심플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 이렇게 퍼졌구나. 그렇지. 어디 시작되었지. 어디에 끝났는데 전파가 되었지. 그러면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우리의 PR도 아마 시간이 흘렀을 경우에 단순히 뭐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 코로나처럼 자기 PR 하실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정리 맵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퍼졌고 유입되었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그냥 구경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만 표현하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여행을 했고 어떤 경험을 얻었다.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PR일 겁니다. 뭐 이뿐 아니라 시간적 흐름. 나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것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전파가 되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것이 클러스터링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제로 클러스터링 해봤더니 특정 형태에 대해서 그룹핑이 되고 어디에 퍼져 있고 그 비율이 지역마다 어떤 비율인지 시간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 심플하죠. 일일이 발표하고 보고하고 이 특성을 확인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라 한눈에 다 시간적 흐름, 어떤 종류, 비율, 국가별 전파 흐름, 시간적 변화 다 한눈에 아무 설명 없어도 여러분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장표로 저의 이력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내 시간별로 어떠했고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떠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거리두기를 하면 진짜 효용이 있을까?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전파되는 모습. 단시간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회복되는 사람도 생기는구나. 그렇죠? 반면에 거리두기를 하여 공간적 제약을 두었더니 통로가 없진 않죠? 일부 있죠? 시간이 흘렀을 때 아픈 사람의 수는 그렇게 빠르게 늘지는 않고, 그죠? 통로가 커지면 늘어나다가 회복되는 숫자와 맞닿아지고 같이 줄어드는 경향,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들의 유동 인구를 집에 많이 붙잡아 둔다면 그 속도가 훨씬 줄어든다. 그죠? 이 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다 멈춰 있잖아요? 일부만 움직이죠. 시뮬레이션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어떤 효과가 될지는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훨씬 제약을 강하게 했을 때. 그렇죠. 항체가 만들어져서 대부분 헬시하다. 그런 케이스. 여러 가지 패턴이 가능하다. 전부 다 프리하게 두었을 때 이런 패턴. 일부 제약을 가했을 때, 더 가했을 때, 극단적으로 가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퍼지는 정도가 어떠하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뭐가 맞다. 정답이다 어쩌다 우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거 봐라. 똑같이 100%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런 흐름이 있다. 이걸로 끝난 겁니다. 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의 바로 인텔리전트한 시각화 효과의 전부입니다.
모두 데이터 분석이자 그 결과가 사회적 문제 해결, 인사이트 추출, 그걸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의 발견,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들어갔나요? 물론 들어가긴 했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컴퓨터를 뭐 쓴 건 아니죠. 수학이 들어갔나요? 확률 들어갔나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들어갔나요?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앱과 같은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플랫폼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더라도 이런 툴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인사이트와 기회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툴, 플랫폼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너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경기 상황을 보지 않더라도 일부 시각화 툴로서 경기 상황, 나라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알 수가 있죠. 예. 축구 선수 뭐 팀들이 많은데 경기 시청도 관심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선수들의 특징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약에 배팅을 한다. 팀원끼리 내기를 한다. 정보가 필요하겠죠. 감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작년 1위 팀 걸레. 근데 해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들마다 포지션의 랭킹이 어떠한지 그런 거 보면서 배팅에 승리를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인구 이동 맵. 어디가 늘어난다 줄어난다 말이 필요 없죠. 클릭 한두 번으로 인구의 흐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인텔리전스 시각화를 봤는데 마지막에 봤던 코로나 정리 맵을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내 이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의 흐름에 잘 녹여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인텔리전트한 시각화 10가지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